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로잉과 퍼포먼스와 영상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세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고안철이라 하고요. 시각예술 기반으로 서울이랑 제주 오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승진이라고 하고요. 살롱드케세라는 아트 크루를 운영하고 대표로 있습니다. 네. 드로잉 작업을 하는 김도연입니다. 저는 우혜진이라고 하고요. 가끔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훈이고요. 제 이름의 훈자는 향기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예술학과 전공했고, 그래서 입체 설치 쪽이랑 드로잉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나 갖고 있던 욕구들을 작업으로서 풀려는 것들이 생겨났고,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 되게 좋아했었고, 성인이 돼서는 흔히 말하는 버려진 것들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재활용장, 동네에 있는 재활용장에 가서 사람들이 버리는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집으로, 거기에서 사실 영감을 얻을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버려진 재료들을 보고 이게 내가 구하려면 굉장히 비싼 재료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값떨어진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것도 그렇고, 20살 때부터도 미술과 관련이 없더라도 굉장히 갖가지 행사들을 혼자 참여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거를 시도하고 겪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서 저만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의 정체성이 점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초반에 사실은 이제 미셸 공드리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고, 되게 일상의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상상력 넘치게 한 장면 한 장면 전시 보듯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궁금해하는 것과 되게 닮아 있다? 뭔가 아예 보지 못한 걸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굉장히 일상과 맞닿아 있지만 그냥 궁금한 것들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 공들이 영화에 닮아 있어서 그래서 사실 공들이 영화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제목이 미셸이라 짓게 되었던 것이고, 조각이 어디까지 다양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저 나름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노력했던 작업이고, 내가 직접 컨택한 각기 다르다고 생각한 15명이 내 조각과 나란히 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사실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막 괜히 좀 재밌게 해야지 라고 생각도 하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좀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를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보면 좀 더 진지할 수도 있겠는데, 아는 사람이고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고 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게 가능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해석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게 제가 뭔가 움직임을 하다 보면 저의 해석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사실 낯을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은 네가 무슨 낯을 가리냐. 근데 저 낯 되게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좀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근데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한테 되게 편하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기준은 직업과 나이와 성별이 다 달랐어야 됐어요. 작업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일단 첫 번째로 끌어모았었고, 두 번째로는 모델이나 배우 쪽, 이렇게 무대에서 무언가를 하셨던 분들은 또 조각을 어떻게 체험을 하실까라는 궁금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사람들로서 이제 모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독립을 하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방에 친구들을 불러서 그냥 술 먹으면서 너는 꿈이 뭐니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불평불만 같은 것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 생각으로 전시를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도 집에 혼자 있고 혼자 있는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가끔씩 갑갑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의 가구 배치를 되게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면 뭔가 제가 행동하던 그런 루틴들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 위치 동선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나름의 발상의 전환으로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집 안에 있지 않을 법한 이런 조각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옮기는 게 마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나 기억들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마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어떤 바쁜 일상을 보낼 때 밥을 거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밥을 먹을 시간이 되면 생각을 좀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고, 이제 밥을 씹고 있지만 기억들을 이제 되새김질 하듯이 곱씹게 되는 순간을 좀 좋아하게 되는데, 하는 것은 퍼포먼스지만 그냥 일상과 많이 닮아 있다고 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모습을 대입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달팽이한테 먹이를 주는 거가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거랑 약간 동일시 한다든지,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와서 혹은 작업실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인가, 약간 이런 걸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첫 개인전이란 게 사실 저한테 되게 남달랐고, 그래서 뭔가 저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정말 감사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쌓아온 인연들이 사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싶은 것들도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요소로서 뻗어나가게 됐던 것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옷장에서 세미터리 파크라는 형 덕에 저의 취향도 조금 더 제 생각에 더 좋게 멋있게 변했던 것 같고, 이제 옷장이 떠오른 거죠. 아 그래, 미셸의 방이니까 옷을 브랜드를 취급을 하는 형이니까 형이 을지로 해서 판매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옷을 가져오면 좋겠다. 그걸 리폼하거나 어떤 수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됐던 모습 그대로 가져와서 이곳이 뭔가 쇼룸인지 전시장인지 그 섹션만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관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형은 걱정을 했죠. 이렇게 쇼룸처럼 보이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전 리스크를 굉장히 좋아하고 혹시나 저에게 올 수 있는 뭐 피해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 또한 전 되게 좀 즐기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두 번째 때가 이제 달팽이 케이지가 있었는데, 조각은 어쨌든 움직임을 준다고 해도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조각은. 조각의 일부를 생명체로서 되게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달팽이가 잘 보면은 눈이 되게 잘 튀어나와 있잖아요. 항상 다른 데 붙어 있으니까 달팽이가 들어있는 조각의 모습이 매 회차마다 달라질 거고, 그리고 관객들과의 아이 컨택을 해줄 수 있는 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조각에 눈을 달아보고 싶고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조각이 단순히 달팽이의 먹잇거리가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전시장에서 봐오던 조각의 형태가
그냥 달팽이의 먹잇거리가 돼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실까라는 궁금증으로 그 섹션을 넣게 됐던 거고요. 달팽이 먹이를 주다 보니 이제 내가 배가 고파진 상황이었고 저한테 먹는 게 사실 되게 공부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래서 맛없어도 일부러 편의점에 나오는 막 모든 신상을 다 먹어보려 하고 왜냐면 저는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인데 뭔가 미각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하나라도 더 나빠야 내가 더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좀 강박이 좀 되게 있었고 조각이 한 몸처럼 보이는 부위를 갑자기 똑 뜯어서 어떠한 사람이 입안으로 그 조각의 일부가 들어갔을 땐 또 어떻게 전달이 될까? 이것 또한 식탁이 이제 또 방에 되게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현대 삶 속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니까 이제 넣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위에 새는 항상 이렇게 테이블 위에 조명이 있으니까 어떤 조명을 달까 하다가 바우어가 생각이 났고 바우어가 이제 새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을 상징한 이제 새 조명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망원경은 건너편의 건물, 그러니까 단순히 전시장 안에서 관객들이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감각이 아닌 그냥 진짜 전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 저 먼 건너편의 건물에서도 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망원경으로만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직접 보고 싶은 부분들을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는 전시장 자체에서의 그런 공간적 특성을 조금 많이 활용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서 이제 나오게 됐던 섹션이고요. 다섯 번째 욕조는 씻는 걸 놓자. 근데 단순히 물을 트는 방식이 진짜 되게 어릴 적 되게 소망처럼 욕조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에 비로 몸을 씻는 그 모습이 사실 이것이 가장 공들이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장면들에서 가장 많이 영감을 받았던 작업이고 이 조종 조각은 조각을 그냥 손 안에서 노란하게 만들고 싶은 거, 그냥 뭔가 웅장하게 어딘가 위치하고 있는 조각의 품격을 사람의 손 안에서 이렇게 노란하는 그런 꼴이라 해야 되나? 그런 꼴을 되게 체험해보고 싶었고 전 항상 뭔가 더 멋있는 조종기, 더 되게 특이한 조종기를 찾았는데 항상 그냥 차,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서 그거에 대한 사실 해소욕구였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줄 알았던 조각이 전시장을 갑자기 삥 두르며 돌아갈 때 느끼는 관객들의 당혹감일 수도 있고 이번에서야 실험을 해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씬에서 좋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뭔가 딱 기억에 툭툭툭 많이 나는 것들은 욕조 씬에서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욕조를 다루는 방식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욕조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실제 그 비를 맞기도 하고 욕조를 껴안기도 하고 욕조에 터치 없이 바라보기만 하기도 하고 구름의 조명을 제가 그때그때 바꿨어야 됐고 네, 아무래도 제가 호흡을 더 많이 했다고 느꼈던 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긴 해요.
성인이 돼서 다양한 미술하는 그런 창작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그러면서 내 작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부족함에 되게 많이 느꼈어서 그래서 진짜 온갖 행사와 전시들을 혼자 되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욕구들을 채우고 하다가 이제 나도 전시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밴드바우 애들이거든요. 내가 밴드가 아니지만 밴드로서 비춰졌을 때 내 조각은 어떻게 쓰일까? 그리고 어떻게 전달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이제 한 번에 딱 뭔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시작이 돼버렸고 제 성격상 저는 그냥 되게 무모한 거를 좋아하고 예측 불가능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들은 그냥 뭐든 내 기준에서 완성되게 나올 거라는 확신이 그냥 항상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런 게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협업을 하면서 사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작업을 진행하다가 딱 결과 이제 DP 하는 날에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 작업들이. 근데 사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각자 들어보고 보긴 하지만 음악이나 그냥 그 모였을 때 혹여나 내가 그리던 그림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 만약에 내 그림대로만 그려진다면 그것도 그냥 결국 내 한계일 것 같다는 한계를 스스로 계속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벗어났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능력 또한 내 한계를 되게 늘려나가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점점 더 다양한 분들과 협업을 시도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생기는 뭐 리스크도 굉장히 크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러면 생기는 리스크와 불안정성은 저한테 사실 진짜 매력적인 일로 다가오거든요. 불안감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시나 작품 같은 거를 볼 때 막 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기보다는 이 작업이 뭘 의미할까? 뭐 이 전시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를 많이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참여하면서 보니까 14명이 각자가 이거 작품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점이 되게 저는 신선하고 재밌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고 이 캐릭터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셸이고 집 안에 공간에 조각들을 행위들이 나오는 걸 해달라고 했을 때 딱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나도 집을 좋아하지 않고 하지만 그 안에 남겨져 있거나 내가 생활하는 것들 사이사이에 뭐가 남아있을까. 그래서 되게 많이 저를 투영한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영화를 보거나 굉장히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매일 밤 정리를 할 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미셸들을 보고 돌아갔을 때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미셸들 하루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좀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손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거기서 나오는 빈틈들로 관객들이 작가가 이렇게 만들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게 사실 되게 좋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연결점인 것 같아요. 뭔가 옛것, 버려지는 것, 소외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하는 것들을 내 손에서 재탄생시키지만 꼭 그렇다고 재탄생이라는 의미가 되게 새롭고 뭔가 팬시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취급받지 못한 느낌으로 가는데 제 손이 들어간, 제 손맛이 들어간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 거를 쭉 이어서 요즘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